간단히 우리 이대훈 팀장님 우리 호시잡기에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카페다 김종희 상무고요. 오늘 우리 이대훈 팀장님 모시고 1시간 정도 호시잡기 설치할 때 또 혹시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좀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대훈 팀장님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잡기 한국 서비스팀의 이대윤 팀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재밌게 설명 관련해서 우리한테 좀 좋은 정보 좀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팀장님, 제비기 설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는 처음에 이제 새 제품을 받았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커버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 안에 기본적인 배수 호수 그리고 급수 호수 정도가 이제 들어있는데요. 내장되어 있는데 그건 일단은 다른 거 뒤에 피팅을 연결하기 전에 먼저 커버를 열어서 안에 있는 부속품들을 빼내시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펜이라고 해서 얘도 이제 처음 설치할 때는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 뺄 때는 지금 제가 일단 펜이나 빼놨는데 이 요크라는 부분이 저 안쪽에 와게로 얘가 잡아주는 거예요. 얘를 잡아주는 건데 얘를 그냥 돌려서 빼고 돌려서 조이는 타입이라서 쉽게 뺄 수가 있고요. 얘를 빼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들어서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해요. 이렇게 탈착하실 때도 이렇게 빼서 탈착을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얘를 빼낸 다음에 지금은 이게 따로 빠져 있지만 이 안쪽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비앤 스위치라고 해서 얼음이 가득 차면 멈추게 그리고 얼음이 떨어지면 다시 가동하게끔 해주는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정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탈착이 되어 있지만 같이 연결이 돼서 아마 이 위에 이게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라다 2개 활용하셔가지고 밑에서 방향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설치하시면 안 되고 방향은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리게끔 위치를 해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하게 되면 얼음이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거라 얼음이 밀어도 얘가 작동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서 얼음이 떨어지면 차올라서 밀리게끔.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서 제가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뒤쪽에 돌려서 좀 볼까요? 네. 뒷면을 보시면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이제 전원 쿨고요. 이건 지금 알 수가 있으시고 요건 이제 순행식 모델이라 공행식 모델과 다르게 뒤에실에도 물이 들어가고 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물이 들어가고 빠지는 거냐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이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요 육 같은 모양의 동그라미 안에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간다. 육 같은 모양의 화살표 바깥으로가 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급수는 일반 수돗물. 예를 들어 급수에 원수가 나와서 여기는 이제 정수물이 들어가는 거라 T자 활용하셔가지고 수돗물을 넣어주시고요. 정수물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수부터 한 달 만에도 막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수돗물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배수는 일반적인 뭐 19mm 배수 이런 거 사용 안 하셔도 되고 8분의 3인치 이상 되는 우리 정수기 PE호스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왜냐면 하수관이 좀 작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 19mm 빼고 여기는 19mm 빼고 저장까지 19mm 뺀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얇은 호스 쓰셔도 관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정수 피터 거친 정수물. 그리고 여기는 정수물을 배출하는 그 일반 기본 배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피팅은 아마 내장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팅들은 가지고 계시고 테프론 한 10바퀴 이상 감으셔가지고 고정 해서 이제 이런 피팅 사용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팀장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정수 필터에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한 달도 아니라 일주일 만에 막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꼭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순행식이니까 여기에다가 필터된 물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만약에 공랭식이면은 아예 없죠. 여기가 없는 겁니까? 네, 아예 없죠. 여기가 없고 배수는 있는 겁니다. 아니 아예 없어요. 이 배수가 아예 없어요. 그냥 팬모터 렌저 방식이라서 그냥 요 2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자연 배수와 물 급수 이 두 가지만 있는 거고요. 저희 IM 모델은 모든 모델이 동일해요. 사이즈가 뭐 45, 65, 100, 뭐 240 뭐 이렇게 있는데 모든 모델에 순행식 모델은 다 요 스티커가 있으니까 뭐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면 물이 들어간다. 발끝탈은 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를 꽂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급수 연결하면 배수 연결하면 설치는 되는 거예요. 간혹 물을 안 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물을 여시고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 볼밸브를 사용해서 가까운 쪽에 밸브를 하나 달아놓고 여기서 잠그고 물 열어놓은 다음에 설치 마무리 하시고 살짝 뭐 손을 넣든 공간 활용해서 여기서 열어주시는 게 작업도 편하고 나중에 정수부터 교체나 어디 수리할 때도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볼밸브 하나 정도는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2월 2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 지금 많은 지사장님들이 와 계신데, 보통 우리 지사장님들은 다 뜨거운 커피 아메리카노를 드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우리 호시자키 직원분들은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으셨거든요. 혹시나 뭐 내부적으로 뭐 교육을 받나요? 겨울에도 우리는 호시자키 제빙 빙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뭐 드셔라 뭐 그런 어떤 뭐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 다 열정적이라 몸에 열이 많아요. 아, 아니, 저는 그 호시자키 제빙기 사용한 지 저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말 그 고객님들이 너무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빙기 역할이 참 크구나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얼음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미리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 17mm, 21mm, 뭐 28mm, 뭐 이렇게 라이트 타입,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30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다만 뭐 17mm나 20mm 같이 좀 이렇게 큐브 사이즈가 좀 작은 얼음들은 한 20분 이내에 떨어집니다. 근데 뭐 다 모르시는 분들은 얼음이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있어요.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 물을 넣고 제빙을 하고 떨어뜨리고 물을 넣고 제빙을 하고 떨어뜨리고 요 순서니까 요거는 기억.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5분에서 30분이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되면 24시간이 되면 꽉 차는 겁니까? 12시간이 됐을 때 꽉 차는 겁니까? 요거는 일단 그 저장고에 따라서 달라요. 네, 저장고 기본 이 모델에 나가는 저장고에는 그래도 한 15시간, 7시간 정도는 풀로 돌려야 얼음이 차고요. 그래서 그 하루까지는 안 걸리지만 그래도 최소 한 12시간 이상은 돌려야 저장고에 가득히 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모델은 250kg짜리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 1일 생산량 약 250kg. 그럼 저장고는 만약에 어디다 두는 겁니까? 저장고는? 저는 저기 밑에다가 얼음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밑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보통 얼음 하나의 크기는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무게는 큐브 사이즈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거는 저희 홈페이지나 카탈로그를 보시면은 쉽게 참고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팀장님이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얼음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참 중요합니다. 지금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좀 아이디어가 굵은 라지 사이즈가 좀 좋긴 해요. 저는 커피가 얼음 저희 호시자키 장점은 가장 장점은 사실 빙질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딩이가 작거나 빙질이 안 좋으면 커피 맛이 금방 변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얼음이 단단해서 녹는 속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기존 커피 맛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좀 시간이 지나면 맹맹한 커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다에서는 1층에서는 큰 얼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0g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5g도 나올 때가 있고 23g도 나올 때가 있는데 큰 얼음을 사용하고 있고 보이진 않겠지만 2층에서는 또 호시자키 반달 얼음, 반달 얼음도 얼음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들어가니까 물이 조금 들어가니까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호시자키 반달 얼음 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고장은 안 한다고 제가 소문은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에러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래주겠습니다. 네. 저는 거의 힘을 안 썼습니다. 팀장님이 거의 다 하셨고요. 네. 지금 전면 커버를 열게 되면 지금 이 박스가 이제 컨트롤 박스인데 여기 안에 작은 글씨로 알파벳 E 숫자 1, 알파벳 E 숫자 2, 알파벳 EE, EF 여러 가지 에러 코드들이 나와 있어요. 저희 모델은 전원 스위치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만 꽂으시면서 이제 ON이라고 표시가 되면 그냥 정상적인 작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음을 만들 때도 얼음이 가득 차도
ON이라고 떠 있습니다. 작동을 멈춰도. 다만 사용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E1, E2, 뭐 E3, E4, E2 이런 여러 가지 에러들이 뜨는데 어떤 에러가 뜨는지를 좀 먼저 확인하시고 리셋만 깔깍 누르면 일단 재가동은 됩니다. 네, 재가동 됐을 때 일시적인 에러일 수도 있어서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예. 딸깍. 만약에 비를 누르고 있으면 예. 숫자 1이라고 뜨면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예. 딸깍 눌러주시고 예. 혹시나 뭐 눌러서 1이 됐다 놀라지 마시고 그냥 좀 기다리시면 돼요. 아, 기다리면 네, 한 30초 이상 기다리시면 다시 오늘이 바뀌니까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다시 리셋을 딸깍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가동 했는데 잘 된다 그러면은 일시적인 에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시 뭐 에러가 뜬다. 어떤 에러인지에 따라서 조치 방법이 달라지는데 가장 많이 이제 저희도 이제 서비스 접수가 되는 부분은 E1이 많이 접수가 돼요. E1, 예. E1은 그냥 우리 쉽게 그냥 물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물이 어느 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스낵식 모델은 여기 이게 지금 스낵 코일인데 여기 압축기가 컴프레셔가 압축을 해서 그 압축된 뜨거운 가스를 이 스낵 코일로 보내줘요. 그러면은 여기 관이 지금 이중관이 되어 있는데 가스와 이제 물이 들어가는 이중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얘를 식혀주면서 컴프레셔를 식혀주면서 열교환을 시키는데 이 여기서 물이 안 들어가면 이제 컴프레셔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 원이 뜰 수가 있어요. 네, 이 원이 뜰 수가 있고 그리고 수돗물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물에 또는 물 다 잘 들어가고 모든 게 다 정상인데 이온이 뜨면 계속 뜬다라고 하면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냉각이 시작되면서 냉각이 되면서 이제 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예. 근데 여기가 차갑게 얼어 나오는지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얗게 얼어 나오니까 육안으로 봐도 확실하게 딱 알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가 좀 차갑게 얼어 나오지 않는다 또는 이 앞에만 얼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냉매 가스 막힘이나 혹은 냉매 누설을 좀 의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에바 냉판 센서예요. 이 센서가 냉판의 온도를 감지해서 얼음을 만들어주고 떨어뜨려주고 신호를 보내는 그 센서가 센서거든요. 있는. 근데 이 센서가 고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입사하고 이 센서 교체한 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예. 이게 약간 좀 내손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 유격이 생겨서 살짝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온도 그거를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볼트만 조금 됩니다. 볼트를 조금 좋고 이 커버 안에 이제 센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타입이에요. 예. 아마 실리콘으로 처음에 이제 생산될 때 붙여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넣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에러가 많이 뜨는 게 여기에 표시되는 건 알파벳 E, 두 개가 많이 표시가 되는데 E2는 사실 복합적인 에러예요. E1이 떠도 E2가 떠도 3, 4가 떠도 5가 떠도 E2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럴 때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이면은 좀 꼭 누르고 있어야겠네요. 예.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에러코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에러코드 확인할 때는 서비스 1버튼 또는 구역 모델은 업 버튼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N1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눌러서 H4 요게 이제 에러코드 확인하는 코드예요. H4. 네, 여기서 리셋 버튼을 짧게 눌러주시면 요거는 이제 에러가 없다라는 거고 예. 보통 많이 뜨는 게 E3, E4, C2 이런 게 뜨는데 E3, E4는 기아모터 쪽에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C2는 여기 온도가 너무 높다. 콘덴서 온도가 너무 높다. 물이 안 들어가서 그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뭐 사용 설명서라든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건가요? 나와 있진 않습니다. 아, 그럼 우리 제자님들 잘 기억하셨다가 영상 체크 잘 해두시고요. 필요하시면 간단한 매뉴얼 정도는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그 세척을 진행할 때는 보통 그거는 유튜브 영상에도 있어요. 자동 세척 모드가 있는데 지금 처음에 이제 리셋 버튼 빨간 눌러라 그리고 뭐 아래 버튼을 눌러라 이런 영상들이 나와 있는데 리셋 버튼을 빨간 누르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어른이 사실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냉판에 10%든 뭐 50%든 80%든 얼음이 있으면 세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얼음을 떨어뜨리기 위함과 물을 새로 받기 위함으로 리셋 버튼을 빨간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다. 얼음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얘가 내려와 있고 얼음이 떨어졌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바로 세척 모드 들어가셔도 돼요. 세척 모드 들어갈 때는 서비스 2버튼을 혹은 다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컴프레셔는 멈추고요. 이 아래 부분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플레이트가 내려오고 물이 들어오고 다시 얘가 올라갈 거예요. 다 올라가게 되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세균기 세척제, 수중에 판매하는 세척제 또는 주방 세제도 권장을 드리긴 하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방 세제나 세척제를 원액을 사용하지 마시고 종이컵 기준으로 해서 세제 1, 물 9 이렇게 희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지금 상태에서 부어주시긴 편하긴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부어주면 물이 다 오버플로 돼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얘가 이제 다 올라가고 펌프 모터 작동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때 이 좀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이 공간에 좀 부어서 네, 세척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플레이트에다 내려놓으면 그렇죠. 플레이트 좀 구멍이 어딘가에 나 있는 거죠? 다 올라가면 약간 틈이 있어요. 예. 네, 그 틈 딱 보입니다. 그 틈으로 해서 좀 부어주시면 되고. 아주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다 부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모델, 240 모델과 그 작은 45, 65 모델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얘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커버를 열었을 때 다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쉬울 수가 있는데, 작은 모델들은 위에 상판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쉽게 하실 수는 있으죠. 지금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다 올라가고 나면 넣으시면 되고, 자동 세척 모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처음에 리셋 버튼 아까 처음에 딱딱 누르는 그 외에는 무조건 2버튼, 서비스 2버튼 또는 다운 버튼으로만 조작을 하시면 돼요. 지금 세척 모드가 이 점이 이렇게 돌아가는 표시가 세척 모드 들어갔다는 거고, 다시 한번 여기서 서비스 2버튼을 길게 누르면 ON이라고 바뀌어요. 그거는 이제 세척을 다 하고 10분, 15분 정도 돌리시고 다시 이제 세척 모드에서 재빙 모드로 나와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세척을 했기 때문에 한번 헹궈줘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아래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이 점 돌아가는 표시를 만들어 주시고 또 좀 10분, 15분 기다리셨다가 버튼 헹궈주면 다시 이제 서비스 이 버튼을 길게 눌러서 마지막으로 ON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거고, 첫 판 내지 두 번째 판 정도는 얼음 버려주시고 그 다음 얼음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고객님들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가정으로 자동 세척 방법입니다. 이 정면은 원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있었던 거를 떼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는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게 권장입니다. 청소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매일매일 해주면 좋긴 한데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동 세척 정도는 해주시면 좀 좋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위생 문제가 항상 재빙기가 개도되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뭐 숲급 같은 거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안에다가 넣어놓고 세균이 뭐 번식한다라는 기사를 참 많이 봤거든요. 이 청소 막 모르고 못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야기했듯이 하루에 한 번씩 하든지 늦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사용하시면서 지금 얼음이 뭐 비어 나와요, 얼음이 떼져 나와요, 뭐 이렇게 하얗게 막 백화점이 나는 그런 얼음들이 나온다라는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정수 필터가 막혀서 물이 좀 적게 들어가서 나는 문제거든요. 저 100의 물을 가지고 제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수 필터가 막혀서 물이 적게 들어가면 뭐 30이든 50이든 어떤 적은 물로 얼음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소리가 들리시죠? 펌프 모터 돌아가는데 지금 물 연결을 안 했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소리거든요. 뭐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제빙 중에. 그러면 물이 좀 적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기본적으로 정수 필터 교체 주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물 수압, 이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수 필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만약에 카본 필터를 하나를 달았습니다. 근데 일주일만 해도 그 카본 필터가 막힐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에다가. 네,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지역마다 수질 차이도 있고 뭐 사용량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막힐 수는 있지만 좀 확률적으로 적다라고 보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그거는 뭐
그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그 전에 뭐 전처리 필터 같은 게 하나 있고 카본으로 들어가는 게 확실하게 녹이라든가 큰 불순물 같은 거 제거하는 도움은 되겠네요. 그렇죠. 도움이 되고. 근데 요즘에 그 에버퓨어나 뭐 플러스 필터들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좀 비용이 좀 비싸서 그런 건데 필터 관리도 좀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부분 한두 가지라도 더 알아야 그리고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분해 세척, 그러니까 위생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위생이에요. 근데 사실 전체 분해 세척은 작업하기가 사실 좀 까다로워요. 저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분해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서 좀 까다로운데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음 만들어지고 있으면 얼음 빼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세해 하고 이제 이 액추에이터 빈티지 액추레이터를 빼주시면 좋긴 하고요. 어차피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빼면 좋긴 하니까. 혹시 오늘 이걸 보여주실 거고요? 혹시나 이거 분해하는 걸? 원하시면 잠깐만요. 그럼 우리 제작인들 지금 지금 수십 명 어떻게 분해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분해하는 거 팀장님이 좀 혼자서 한번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은 빨리 하면 한 15분, 20분 정도. 어차피 뭐 세척을 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해하는 방법, 재조립하는 방법만 보여드리면 되니까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 기술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 고객님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분해해서 청소하는 거 그렇죠. 의뢰가 들어왔을 때 달려가서 당장에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오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실 나중에 뒷말이 없어요. 고객님들이 이 기사님이 세척권 갔는데 또 이불집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구석구석 닦을 수가 없어요. 이 상태, 붙어있는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분해하는 게 가장 좋긴 하고요. 그래서 세척을 할 때는 이 플레이트를 밑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심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요거는 제가 물 연기를 안 했기 때문에 컴프레서를 이제 가동 안 시키려고 지금 강제로 세척 모드가 들어간 거고요. 뭐 온 상태에서 리셋 버튼만 딸깍 눌러도 마찬가지로 얘는 내려가고요. 이때만 눌러도요? 네네네. 만들어지는 얼음이 일단 떨궈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할 때 플레이트를 제거하는 건가요? 그렇죠. 플레이트를 뜯어내는 겁니다. 냉방은 어차피 용접 타입이기 때문에 뜯어낼 수는 없고 이 상태에서 스팀이나 어떤 닦아내는 정도로 청소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됐다 그러면 전원을 차단을 하세요. 이 코드를 빼든 전원 차단 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휴즈를 빼셔도 되고요. 휴즈는 지금 옆에 여기가 여기 보시면 이제 5A259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이제 휴즈 홀더예요. 그게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전원 불량 서비스 때 간혹 생겨요. 그러면 이 휴즈를 한번 빼보세요. 여기 일자 홈이 있어서 일자 드라이브를 준비를 했는데 홈에 맞춰 놓고 왼쪽으로 탁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때 스톤으로 이제 빼주세요. 빼주시면 이 안에 유리관 휴즈가 들어있는데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겠네요. 이 안에 필라멘트 한 줄이 끊어지거나 혹은 검게 그을리 하는 흔적이 있다 그러면 휴즈 소송됐다고 보시고 동일한 휴즈로 구매하셔서 방향 상관없이 넣고 다시 조립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 고객님들한테도 직접 하라고 권장을 좀 드려요. 왜냐면 요거 하나 교체한다고 저희 방문드리면 사실 출연 청구드릴 때 사실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도 요청을 하신다 그러면 가죠. 네. 좋은 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 20분 정도는 팀장님들 혼자 하고 구매하는 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은 열어주셔도 되고 살짝 닫혀도 되고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옆에 볼트들은 다 풀어놨는데 볼트들을 다 풀어놨는데 왼쪽 판을 좀 뜯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왼쪽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뜯어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이 물 들어가는 스프레이 노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것도 탈착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사를 그런데 나사를 풀어주시면 측면에 보시면 연결이 돼서 클립으로
급수 노즐 호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클립은 손쉽게 손으로 눌러서. 그래서 이거 빼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노즐 파손 안 되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쏙 잡아 당기면 이거 탈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펌프 모터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펌프 모터는 뭐 포드들은 살짝 해주시면 좋으니까. 살짝 해주시고 전면에 있는 나사 여기를 풀어줍니다. 너무 아프네요. 재밌게 끓이셔도 더 빨리 끓이시니까. 해주시고 마그네온 위에 올려놓고 물 좀 떨어지면 주셔야지. 그리고 이 캠하고 연결된 스프링, 캠 볼트, 캠 볼트를 빼주셔도 되고 캠 스프링도 빼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내리 탈착하고 세척을 하려면 이 캠 볼트를 빼주시긴 하셔야 되니까 쉽게 하시기 위해서는 캠 볼트를 아예 그냥 탈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동일한 게 좀 있거든요. 반대쪽 그 계단에 반대쪽에도 이 캠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부러 제가 편의상 지금 뒤에를 지금 뜯어놓은 건데 최소한의 옆파 왼쪽만 그 확보를 하셔도 이쪽에서 손을 넣어서 충분히 들어갑니다. 네, 충분히 진행 가능하세요. 지금은 영상 때문에 왼쪽을 그냥 돌게 한 겁니다. 플레이트가 그냥 쭉 떨어지는 건가요? 더 이상 잡아주는 게 없나요? 지금 뒤쪽이 모델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가능은 한데 진행하시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영업장에서 지금이야 지금 이렇게 하지만 교육장이긴 하지만 영업장에서는 또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구매를 하시는 게 또 효율적으로 같긴 해요. 그래서 빼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쪽에 보이시 모르겠지만 클립이 보이네요. 클립이 보입니다. 클립은 빼주세요. 클립을 이렇게 빼주시고 분실 안 되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요 클립이요? 양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빼주시고 양쪽 끝에 여기 이제 샤프트 고정된 샤프트를 이쪽도 빼주고 그대로 이렇게 탈착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거 혼자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세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분리를 하셔야 돼요. 위에가 이제 워터 플레이트, 예. 아래는 수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옆에 나사, 네, 시간 하나 있고. 하나, 네. 둘, 둘. 옆에 셋.
예. 요걸 풀러주시면 이 밑에 드레인 팬도 빠지는데 요 안에가 사실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을 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스팀 라이브 소독하시고, 그리고 얘는 좀 이게 작은 알갱이가 좀 작은 모델이라 플레이트 자체에 요 앞에 나가는 구멍에 예. 막에도 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 쌓여진 플레이트 안에 들은 이물질도 쉽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다시 끼울 때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이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조립은 역돈을 해야 그렇죠. 되죠. 손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대로 집어주시고, 위에 이제 양쪽에 브라켓을 맞춰주시고요. 보내주시고, 클릭으로 넣어주시고. 그 옆에 캔볼트 아까 뺀 거, 네, 먼저 좀 해줍니다. 이게 스피어 모델에 있어서 잘 안 맞거나 잘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용량에 따라서 크기만 다르지 거의 다 비슷하게 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청소는 정말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1년에 제 생각에 한 2번 정도 하면, 3번 정도, 지금 4번이라고 나오면 1년에 한 4번 정도 하면 큰 어떤 고객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이게 직접 어떤 뭔가 이물질 같은 걸 눈으로 보신 분들은 자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리고 한번 어때요? 살짝 구멍 여기 타고 있는 데가 있어서 한번 보시고 맞추시. 캔 스프링, 캔 볼트. 캠 볼트 할 때는 안에 스프링을 잘 맞춰서 그 구멍을 쪼으면 됩니다. 잘 안 될 때는 이캔 스프링은 아예 빼서 하셔도 돼요. 뺄 때 사실 좀 쉽지가 않아서 아예 크게 좋고요. 구멍도 구멍을 그리고 저 아까 그 탈착한 그 구멍 우리 있거든요. 모터인가요? 펌프 펌프 이게 물을 빨아 올려주는 펌프 못하고 다 풀었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아래층에 호시잡기 제빙기 쓰고 고객님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얼음도 고객들이 따지는 걸 보면서 정말 커피 문화가 한국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셔로 이렇게 약간 다시 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펌프 놓고 한번 여기다 꽂았네요. 네. 물을 꽂아주시고. 이거 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볼트 두개 좋은 거 말고는 거의 없는 거네요, 이거는. 예. 어렵진 않아요. 예. 물을 꽉 조이고 호스를 끼려면 잘 안 맞아서 살짝 열어놓고 한 거예요. 이쪽으로 좀
그래서 혹시나 팀장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이 플레이트가 만약에 하다가 모르고 떨어져서 깨졌다. 플레이트만도 따로 팝니까? 그럼요. 혹시나 뭐 깨지더라도 네, 플레이트, 수조 뭐 다 부품을 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즐 다시 넣어주시면 되는데 노즐은 이 샤프트 앞 구멍과 뒷 구멍 모두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 맞춰서 여기 넣어주시고 그 뒤에 구멍에도 넣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들어갈까? 안 되겠네. 네, 그래서 뒤에 이 부분 네. 이게 구멍 잘 안 보이시는 거는 우리 지금 다른 분들이 찍고 계시거든요.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그래서 재질은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흘렀던 실리콘 호스를 같이 부딪혀주세요. 우리 일로 들어가셨죠? 그렇죠. 여기서 기습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의 타이트해서 여기서 누수되는 경우는 없어요. 네. 이렇게 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살짝 다 끝나셨으면 다시 이제 전원 넣고 가동시켜가지고 얼음 떨어지는 거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통 이름이 뭐였죠? 워터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워터 플레이트가 위쪽에서 잡아주는 거 2개, 네. 아래쪽에서 이 스프링 볼트 네, 2개, 그 다음에 워터 펌프가 그 플레이트에 나사 2개로 걸쳐 있고요. 그리고 뒤에 호수 이 뒤에 호수 2개를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명칭을 스프레이 노즐. 예, 스프레이 노즐이라고 합니다. 예, 노즐 정확하게 구멍에 맞춰서 꽂은 다음에 볼트 하나 조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 필터된 물이 급수될 때 요 안에 예, 그 연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충분히 누구나 우리 엔지니어, 우리 그 기술자분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드리면 얘가 지금 오버플로우 되는 파이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구멍이 2개 있어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아래 구멍에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 플레이트가 올라갔을 때 이 파이프가 아래 방향을 보기 때문에 수조에 물을 못 받아요. 나머지 이만큼 또 오버플로우가 되기 때문에 이만큼 올려서 얘는 이제 사실상 물을 좀 뺄 때 사용하시는 거라 여기 위에 타공 홀에 맞춰서 고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방향 그대로 윗 구멍에다가 이게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아무튼